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보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위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상공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는 사업체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를 하죠. 이렇게 용어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특별하게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든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정의나 범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중소기업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것은 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기반을 두고 1996년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구별해서 규정을 했고, 이후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중소기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복합적 명칭 안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다가 법 개정 이후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기준으로 삼았고, 또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액,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그런 기준 요건, 또는 자산 총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준 요건, 또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질적 요건을 동시에 적용하면서부터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20년 12월 29일 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개정을 하면서부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의한 법적 정의 및 소기업 지원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지위가 확고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인 미만의 기업을 우리가 소상공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업종에서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거를 두고 상시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 소상공인의 기준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조업이나 또 건설업, 광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이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다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들은 상시 종업원 숫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이다 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간을 두고 우리가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광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 상시 종업원 숫자가 50인 미만일 경우에 50인 미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들은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법에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업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들의 경우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범주를 두고 있고요. 기타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 이제는 완전히 상시 종업원 수에 근간해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지닌 집단이죠. 개인사업 및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구분 없이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숫자가 10인 미만, 또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에 처음에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세성을 유지하는 그런
소상공인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이다. 특징이 이렇죠. 또 투자자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또 사적 경제기구로 볼 수가 있죠. 개인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그런 사적 기업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영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확장을 통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 대기업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조직이 바로 소상공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관점이고 또 투자자이기도 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적 경제기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런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조직체로서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전통적인 그런 사적 기업 조직에 속하는 그런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는 게 바로 소상공인이 갖는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수보다는 기업의 규모에 우리가 기인하면서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단일 기능보다는 경영관리, 생산,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각의 업무를 구분해서 단일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에서는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사자의 직위별로는 자연 경영주이면서도 무급 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단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의 특징이 대부분의 경우는 무급 형태로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소상공인이 가족 중심의 기업으로서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한 가족의 절대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잠재 실업의 성격을 매우 높이 띄고 있고 또 전문적 기술이나 정보가 없이 지원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또 악순환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제도권 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개인 사채에 의존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은 곧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그런 근본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요건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을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해결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갖는 특징을 보았죠.
그러나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고용중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디지털 경제의 진정과 서비스화로 인해서 더욱 이런 기능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저학년 노동자나 또 실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상공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면서 임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업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신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주의 성장 구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초가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신성장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창업환경 조성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권의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기반형 사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체의 구성원이나 또 생산 자원의 활용 등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생산 판매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의 모세혈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소상공인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자 가까이에서 바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제공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생산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적정 분업 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산 체계의 고도화 또 복잡화 등으로 인해서 2차, 3차 하청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중기업들의 하부구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제품의 조립에 필요한 소량 품목 등의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생산품의 제조를 통해서 생산 구조상 최하위 말단의 기능을 지금 분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기능, 또 사회 안전망 기능, 창업 환경 조성, 지역 생산 기반 하부 구조 역할자로서 급변하는 이런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역할들이 더욱더 정책의 대상자로서 또 정책의 중요한 입안자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소상공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이만큼 소상공인들은 중요한 그런 역할과 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 소규모의 기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따라서 이들이 영위하는 소규모의 기업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요성으로는 첫 번째로 소규모의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또 세 번째로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죠. 소상공인들의 정의와 더불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 주요 내용별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 기능들 또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지위를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제 정책들이 마련되고 위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게 된 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이 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의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종업원의 상시 종업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산 총액을 가지고도 기준을 삼을 수가 있고 또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의 숫자가 10인 미만일 때를 우리가 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업종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때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도 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또 이 업종 이외의 기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제조업이나 건설업, 광업, 운수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고 이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우리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이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소상공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죠.
자, 중소기업 범위 안에 그동안에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방금 보셨듯이 엄격하게 구분이 지어지면서부터 이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어떤 특성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영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조건 그대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사업을 잘해서 확장을 시키면서 소기업, 중소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는 있지만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영세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자인 동시에 또 경영자이고 또 투자자이기도 하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사적 기업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이면서 또 근로자이면서 또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을 다 겸비하는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무엇보다도 좀 이 소상공인들에게 열악한 부분이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단위 경영을 하는 내부 속성을 보면은 무급 형태의 그런 가족 종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실업 상태에 있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도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또 이윤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다.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또 매출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이러한 금융기관의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 조달을 개인 사채 같은 것들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영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을 지금 겪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죠.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빠른 경제 환경 속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부터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이런 미숙련자, 또 미숙한 노동자, 또 저학력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창업 환경 조성자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신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혁신주도 성장 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 초기 사업화 과정의 바탕이 되는 이런 기반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기반형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산업의 특성은 사업체의 위치나 또는 그 사업체 구성원이나 생산 자원의 활용 등이 또 판매까지가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바로 수요자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생산의 하부 구조로서 국민경제의 적정 분업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죠. 생산체계의 고도화 및 복잡화로 인해서 2차, 3차 하청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가장 밑바닥의 하청 구조를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부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계수단의 제공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창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술혁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부 구조의 탄탄한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